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 관한 따뜻한 실화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3세가 된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1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62세였던 당시의 저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에는 평범한 주부였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림하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이 너무 커 보이고 저녁 시간이 되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작은 아들도 회사 일로 바빠서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주고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름고등학교 78학번 동창회 초대장.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4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동창회를 한다니.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동창회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동창회야 라고 생각했어요. 45년이나 지났는데 서로 알아보기나 할까 싶었고 무엇보다 혼자 가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초대장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 사람이 자꾸 생각났어요. 바로 김준호라는 동급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준호와 저는 같은 반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남녀가 함께 앉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우연히 준호와 제가 앞뒤 자리에 앉게 되었거든요. 준호는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좋았죠.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제가 수학 문제를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보였고 저도 학교에 가면 준호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고등학교 3학년 운동회 때였어요. 그때 2인 삼각 경기가 있었는데 준호와 제가 한 팀이 되었거든요. 윤정아, 우리 꼭 1등 하자. 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을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그냥 손을 잡은 건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했지만 준호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뛰어줬어요. 결과는 3등이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 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방과 후에 교정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윤정아, 나 너 좋아해. 대학 가서도 계속 만나자.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준호네 집은 그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준호도 서울 명문대에 진학할 실력이었거든요. 반면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저도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졸업을 앞두고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윤정아, 나 서울 대학 간다. 너도 서울로 올라와.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웠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 무슨 수로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녀요. 무엇보다 준호네 집에서 저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넌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여기서 취직할게. 준호가 울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졸업과 함께 저희는 헤어졌어요. 준호는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동네 공장에 취직했죠.
그 후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을까? 저를 잊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어요. 25세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잘 대해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준호만큼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준호 생각은 점점 묻혀갔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미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시 준호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4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준호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설마 45년 만에 만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동창회 당일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나갔어요. 거울을 보니까 63세 치고는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꾸준히 운동해서 체형도 관리했고 염색도 해서 머리도 깔끔했거든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동창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모서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설마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준호였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도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준호도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윤정이 맞지?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5년 전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말 안 변했네. 여전히 예쁘다. 준호의 이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63세인데도 말이에요. 너도 여전히 멋있어. 많이 변했지만 눈은 그대로네. 동창회 내내 저희는 서로를 의식했어요. 다른 동창들과 인사하면서도 자꾸 서로를 쳐다보게 되고 대화할 때도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기분이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정아, 시간 되면 우리 잠깐 더 이야기할까? 45년 동안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준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그래, 좋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은 했어? 응, 했어. 너는? 나도 했지. 아이들은? 딸 하나 있어. 너는? 이런 기본적인 안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대요. 28세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5년 전에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 잃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남편 잃은 슬픔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정아, 솔직히 말할게. 나 45년 동안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키우면서도 부인과 행복하게 살 때도 가끔씩 너 생각이 났어. 특히 힘들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 너와 함께했던 기억이 힘이 되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나도 마찬가지였어.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너 생각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45년 동안 못한 얘기를 다 하는 것처럼. 준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널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 만약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너와 함께 있었다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현실이 그랬잖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서 만나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4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준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해서 미리 주문해 놓기도 하고 날씨가 쌀쌀하면 목도리를 챙겨오기도 했어요. 윤정아, 너 예전에 핫초콜릿 좋아했잖아. 그거 기억나? 이렇게 45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만남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윤정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 45년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63세의 고백을 받을 줄이야. 준호야, 우리 이제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 하지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 아이들도 우리 행복하면 좋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 준호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연애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도 외로울 수 있잖아. 그리고 준호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래도 이상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둘째 아들은 더 심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닌가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반대가 심했대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요? 그 여자가 아빠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아직 정정하시니까 노후 준비 잘하셔야죠. 양쪽 자녀들 모두 경제적인 부분을 의심하더라고요. 정말 순수한 감정인데도 말이에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 반대를 무릅쓰고 준호와 계속 만날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지. 준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윤정아, 미안해. 아이들 때문에 너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때 준호가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정기 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관상동맥이 막혀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의사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윤정아, 만약 내가 수술 못 버티면, 아니, 수술이 성공해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수술 잘 될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윤정아, 내 남은 시간이 짧아도 괜찮으니까 내 옆에서 살고 싶어. 45년 늦었지만 이번에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바보야. 우리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들 반대고 뭐고 남은 인생은 제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준호 수술 날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준호 딸도 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준호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고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좋아했다고. 평생 잊지 못했다고. 정말요? 네. 아빠가 그렇게 설레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우울해 하셨는데 어머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준호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윤정아, 고마워. 내가 여기 있어줘서.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갔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죽도 끓여서 가져가고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양쪽 자녀들이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 큰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에요. 준호 딸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아빠가 정말 좋아 보여요.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오해했네요. 그렇게 양쪽 가족들이 저희 관계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퇴원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63세와 64세의 연애라니 정말 신기하죠?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고 때로는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어요. 경주, 전주, 부산. 고등학교 때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는 거예요. 윤정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졸업하면 바다 보러 가자고 했잖아. 그래, 기억나. 그때 못 간 바다를 지금 보고 있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를 고등학교 교정으로 데려갔어요. 45년 만에 다시 가본 학교는 많이 바뀌어 있었지만 교정 한 구석에 있는 벤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야, 여기.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벤치. 그 벤치에 다시 앉으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45년 전에 풋풋한 고등학생 커플이 이제는 63세, 64세의 연인이 되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니. 윤정아, 그때 이어지지 못한 우리의 청춘을 지금 완성하자. 비록 늦었지만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지금 저와 준호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쪽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결혼식을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들 첫사랑끼리 결혼한다 면서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준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랑의 힘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준호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면서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윤정아, 나 정말 행복해. 45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만났잖아. 나도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 그때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반지를 꺼내는 거예요. 윤정아, 45년 늦은 프러포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63세에 받는 프러포즈라니. 정말 영화 같았어요. 바닷가 석양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프러포즈. 20대에도 이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 좋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60대 커플의 프러포즈를 보고 다들 감동받았나 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만약 그때 동창회 초대장을 그냥 무시했다면? 만약 준호가 동창회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젊을 때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거든요. 준호와 저는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막막했던 노년이 둘이 함께라니까 전혀 무섭지 않아요.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에요. 양쪽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고 있어요.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준호 아저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준호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빠가 정말 젊어지셨어요. 요즘에는 매일 콧노래를 부르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시고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다들 저희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윤정아. 너 정말 로맨스 소설 주인공 같다. 63세의 첫사랑과 재회해서 결혼까지 하다니. 준호야, 너 정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구나. 45년 동안 윤정이 잊지 않고 있었다니.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욱 행복했어요. 며칠 전에는 준호와 함께 웨딩드레스도 맞춰봤어요. 63세의 웨딩드레스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젊었을 때 첫 결혼에서는 그냥 한복만 입었는데 이번에는 준호가 꼭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윤정아,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45년 전부터 보고 싶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63세인데도 행복한 신부 같아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준호네 집에서 함께 살 예정이에요. 집도 넓고 정원도 있어서 함께 텃밭도 가꿔보려고 해요. 토마토, 상추, 고추. 둘이서 키운 채소로 요리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즐거울까요? 준호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면서 온라인 요리 강의도 듣고 있어요. 64세의 요리를 배우는 남자, 정말 귀엽지 않나요? 윤정아, 나 오늘 김치찌개 만들어 봤는데 먹어볼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도 준호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준호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저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63세에 시작하는 피아노 레슨 정말 재미있어요. 언젠가는 준호 앞에서 연주해주고 싶어요. 이런 소소한 목표들이 있으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요즘 저희는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허락하면 해외여행도 가보려고 해요. 윤정아,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63세 신혼여행이라니. 정말 신기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60대, 70대가 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첫사랑의 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45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마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모든 것이 저처럼 해피엔딩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새로운 사랑을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경제적인 걱정보다는 부모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저와 준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준호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함께 예쁘게 돌봐주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첫사랑 커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노부부가 되고 싶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준호와 저는 지금도 매일 서로에게 사랑한다 고 말해요. 63세, 64세야는 사랑한다 는 말이 20대 때보다 더 진실된 것 같아요. 윤정아, 사랑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도 사랑해, 준호야.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달콤해요. 앞으로 준호와 함께 보낼 시간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함께 아침밥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잠들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사랑은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황혼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늦은 나이에라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 때는 더 행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